네, 오늘의 주제는 상장을 하루 앞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내용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내일이죠.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처럼 이른바 따상이 가능할까라는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따상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자, 요즘처럼 따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따상이 뭔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상이라는 건 공모가 대비 더블, 그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마다 상장할 때 공모가가 있는데 그 공모가의 최대 지금 10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작할 때 최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상한가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이 두 가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형주긴 한데 요즘에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면서 오히려 이제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시세가 좀 분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따상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 엔터는 이제 내일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모가가 13만 5천 원.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의견이 그래도 따상이 나올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봐야겠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따상이 당연하게 가는 것처럼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만은 따상이 진행이 된다면 35만 1천 원까지는 내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증권사 목표치를 보니까 18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굉장히 지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어떤 수치에 맞춰질지는 물론 지나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시장의 전망은 따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게 시장 전망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상에 관련해서도 또 우세하게 또 지배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제2의 카카오게임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자, 제2의 카카오게임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개인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700만 주가 지금 공모 물량이 좀 배정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60% 그러니까 기관 물량이 한 400만 주 정도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1억 청약을 해도 한 2주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공모가 대비 비교를 해보면 한 26만 원 정도.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물량을 받고 싶어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특히 이제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 기관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어떤 먹을 자리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내일 따상에 가게 되면 그런 어떤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한 만큼 당연히 매물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올라갔을 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테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보호 예수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확약 아직까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는 이제 한 92만 주, 한 400만 주 정도에서 92만 주.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 1개월 정도 보호 예수 걸려 있는 물량이 한 13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월짜리가 76만 주, 6개월짜리가 지금 106만 주 정도 확정이 좀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개월 정도에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좀 배정돼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신다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다면 차익 욕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제2의 카카오게임즈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놓고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아무래도 급등을 한다면 매물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들이 먹을 수 있는 수익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또 가봐야 아는 거죠. 관련해서 또 주가 추이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으로 또 BTS 관련해서 우리 멤버들 이제 군입대 날이 좀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왔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미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좀 이렇게 나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한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그 멤버가 완전체가 아니고 군대를 한두 명이 이제 가다 보면은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지금 빅뱅 같은 경우도 그랬고 2PM 같은 경우도 JYP 쪽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이제 슈퍼주니어라든지 이제 그런 그룹들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는 시끄러워하고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BTS 멤버들의 입대 의사를 좀 밝히는 이제 그런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입대 가능성이 좀 높은 멤버가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제 멤버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찼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좀 혜택을 좀 준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장에 지금 뭐 전 세계 뭐 지금 빌보드에서 싱글 차트 석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은 타격은 당연히 좀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연기가 된다면 뭐 1, 2년 정도 연기가 된다면 당장에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대 자체는 악재 요인이지만 이게 조금 미뤄질 가능성은 조금 놓여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입대만 놓고 보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간에 또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BTS 외에 뭐 빅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또 아티스트는 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또 소속사에 누가 있을까요? 네, 지금 빅히트 엔터에 소속돼 있는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사실상 이현 씨, 에이트 그룹이죠. 그다음에 지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지금 이쪽 이제 보이 그룹인데 소속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빅히트 엔터가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디스, 그다음에 지금 소스뮤직. 소스뮤직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소속돼 있는 이제 그런 소속사고요. 이번에 2021년도에 이쪽에서 걸그룹이 또 데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방시혁 대표가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플레디스 같은 경우는 세븐틴,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뉴이스트, 과거 이제 애프터스쿨 소속사였던 이제 그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영향력을 좀 확대시켜가고 있다. 근데 단 빅히트 엔터에 그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은 지금 뭐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한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에이트 그리고 보이 그룹 등이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투자자 입장이라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아니라면 그 관련주를 봐야 될지 또 이게 또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지금 뭐 빅히트, 그러니까 BTS 관련주로 우리가 움직였던 게 뭐 DPC, 뭐 엘비세미코, 뭐 넷마블, 뭐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키이스트, 초록뱀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고 나서 넷마블이나 DPC 같은 종목들이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에 이제 내일 상장하는 만큼 관련주를 이제 보시는 게 과연 올바른 어떤 전략인 건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넷마블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밀리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빅히트 지분 한 24% 정도 보유한 이제 그런 기업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관심은 계속적으로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빅히트, 그러니까 K-팝의 어떤 위상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JYP나 이런 쪽도 관심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K-팝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서 석권하는 인물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즉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듣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K-팝이 먹히고 있다라는 어떤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관련주들은 지금 사실상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제 걸그룹 니쥬가 이제 일본 데뷔를 합니다. 정식 데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신생 그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는 한중이 보이 그룹이 좀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데뷔하는 그룹에 주목을 하자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뭐 2PM이라든지 갓세븐,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있지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내노라는 기업 들이 JYP에 소속돼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을 어느 정도 그런 그룹들이 좀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신생 그룹까지 조금 어떤 인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 자체가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3사 엔터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거니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JYP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그동안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사실상 7월 달부터, 그러니까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나서 7, 8, 9까지 3개월 동안 올랐거든요. 2만 원짜리가 지금 4만 3천 원까지 한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사실상 당연히 나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한 1, 2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2.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자리가 조금 분할 매직
매집하기는 좀 좋은 위치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료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점유율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잠재적인 어떤 호재거리는 한알령 해제죠. 이제 지금 4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해제가 될 것인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나와준다면 이 역시 또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36,000원에서 35,000원짜리, 그러니까 즉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35,000원짜리까지는 일단 매수 권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치는 정고점 라인 42,000원까지.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8월달 저점 자리겠죠. 3만 원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무난하게 큰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 높은 종목으로는 YG 엔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티스트도 많고요. 또 신규 아티스트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 또 매력도 좋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호기진 대표님 고맙습니다.